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21일 금요일 아침 9시 2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락 마감했다라고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수 자체의 흐름을 보면 속 시원하게 하락한 건 맞습니다. 그죠? 상승은 아니고 분명히 하락의 영역으로 깊숙이 들어갔기 때문에 낙폭도 2%나 되기 때문에 나스닥이 하락 마감하긴 하락 마감했는데, 근데 이게 내용을 보시면은 이거 하락 마감했다라고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기가 좀 깝깝하다라는 거죠. 지도를 좀 크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IT 빅테크는 진한 빨간색, 그러니까 IT 빅테크는 좀 급락을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 보면 근데 또 생각보다 초록색이 진합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비교적 굉장히 잘 버텨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거는 전형적인 하락장의 모습이 아니죠, 그죠? 이런 거는 그냥 혼조하게 마감한 거고 어쩌면 순환매가 돌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서 하락 마감했다라고 큰 소리 치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일단 내용은 굉장히 혼조했다.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 이 내용은 굉장히 혼조했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긴 합니다. 금융주들 여전히 좋은 실적에 힘입어서 긍정적인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전통적인 이런 친구들도 IT 빅테크를 제외한 전통적인 친구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보시다시피 종목들 하락한 종목들 비중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63.7%의 종목이 하락을 했고 32.7%의 종목이 상승했으니까 이 정도 낙폭에 비하면은 하락 종목 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다. 어제는 IT 빅테크만의 조정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도 좀 잠깐 살펴보면요. 미국 증시가 막 나스닥 2%씩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는 오히려 상승 마감이란 말입니다. 그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이런 걸 보면은 어제는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은 이건 전형적인 하락장의 모습이 아니고 이 어떤 뭐 순환매가 도는 과정이다. 지나치게 많이 올랐던 친구들이 좀 쉬어가고 좀 못 올랐던 친구들이 올라오는 그런 순환매의 과정이다 정도로 상승장중 순환매의 과정이다, 조정이다로 보는 게 더 합리적인 관점일 것 같습니다. 내용은 혼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젯밤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재료들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일단 미국 증시가 이렇게 하락을 했던 직접적인 요인은 뭐죠? 테슬라와 넷플릭스 실적입니다. 테슬라와 넷플릭스 실적은 물론 좋았지만 걔네가 급락을 하면서 시장을 이렇게 안 좋게 끌고 간 거죠. IT 빅테크를 안 좋게 끌고 간 거죠. 일단 걔네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그 TSMC, 그죠? 물론 미국 회사는 아닙니다만은 TSMC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얘네 실적 괜찮았어요. 근데 어제 얘네 실적이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보시면 반도체 섹터들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거 우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 반도체 섹터죠. 엔비디아, 뭐 AMD 뭐 등등 우리가 잘 아는 회사들이 여기 있습니다. 얘네들 또 그리고 마이크론도 여기 있죠. 얘네들 보면은 오늘 한국 증시는 안 좋겠구나라는 걸 일단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발표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이렇게 영향을 미쳤는데 이 실적 발표된 거를 그 실적 발표와 시장의 반응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선반영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움직여 준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잖아요.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았는데도 지금 보시면 딱 실적이 좋았던 그 회사들만 지금 급락을 한 거죠. 정말 재밌는 현상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선반영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지난번에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기업 실적 발표 전에 너무 많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니네는 오히려 기업 실적 발표 이후에는 재료 노출의 관점으로 보여져서 하락 마감을 한 거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IT 빅테크뿐만이 아니고 나스닥에도 해당이 좀 되는 측면이 있죠. 그죠? 나스닥 지수도 뭐 그렇습니다. 기업들 실적 발표하기 전에 신나게 모든 호재를 다 반영해서 오르다가 기업들의 실적이 다 발표되니까 하락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선반영되고 있다. 호재들이 선반영돼서 재료 노출의 개념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그 기술적인 이야기 조금 좀 여기서 더 좀 이어가자면 어제 IT 빅테크와 나스닥만 신나게 빠졌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죠? 요즘에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던 게 나스닥 아닙니까? 그죠?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하루에 막 1%씩 몇 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일봉인데요. 그래서 어젯밤 나스닥이 2점 몇 프로가 빠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진, 낙폭이 크긴 큰 건데요.
사실 근데 이거는 이제 나스닥만 지나치게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여기 지난번 상승에 대한 피로감을 소화하는 가벼운 조정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나스닥이 지난번에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보는 게 어쩌면 지금 해석은 이게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더 합리적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뭐 기업의 실적이 어쩌니 뭐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와서 하락을 했냐고 뭐 그렇게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것보다는 이런 건 투기적인 요인으로 설명하는 게 더 적합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나스닥은 급락 마감한 거죠, 그죠? 2%가 빠졌으면은 급락 마감한 건데 이런 표현을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급락했지만 급락한 게 아니다라는 표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빠졌으면 낙폭 자체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기에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난번에 올랐던 거를 지난번에 상승률을 고려를 해보면 2% 빠진 거는 많이 빠진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건 아직 그냥 상승 중 가벼운 조정 정도로 일단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어젯밤에 생각을 했던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이 시장이 워낙 상승장이고 상승세가 워낙 강한 미국 증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 초반에 이렇게 좀 강력하게 빠져버리면은 그래도 대기 매수세로 인해서 이 좀 상승 시도를 하고 어젯밤엔 그래서 그 전일 만들어놨던 이런 고점 부근을 검증하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항을 검증하는 날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예상을 했는데요. 일단 저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죠. 장 초반에 개장하자마자 여기 어딘가에서 움직였거든요. 15,830 정도 부근에서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요. 이 자리가 참고로 조금 좀 분봉상에서 조금 의미 있는 어떤 그런 그 지지선 자리였습니다. 왜 15,830 정도가 중요했냐면 여기 7월 14일 날 고점 부근이 이 부근이고요. 또 그리고 7월 17일 날 버벅버벅거렸던 자리가 이 자리고요. 한동안 여기서 또 오래 버텼던 게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이 15,830이라는 자리는 비교적 좀 의미가 있는 자리였는데요. 이 자리 부근까지 개파락 출발을 하면서 이제 미국 증시는 시작을 했고, 이 장초반 1시간까지만 보다 잤습니다. 장초반 1시간에 얘를 빨리 지지하고 이 라인을 이제 위쪽으로 올라와 줘야, 여기서 놀아야 이게 어젯밤에 제가 생각하던 거랑 검증을 하는 건데, 1시간 만에, 장초반 1시간 보다 잤거든요. 그 1시간 만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스닥 지수가 15,830이라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라인을 붕괴를 시켰거든요. 장대 음봉으로. 그렇다면 이거는 시작부터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을 한 거고, 이거는 오늘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위쪽에서 저항을 검증할 생각이 없다라는 쪽으로 일단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잤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원웨이로 쭉 빠질 거라고는 개인적으로 상상하지 못했는데 생각보다 하여튼 심하게 빠졌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일단은 분봉상으로는 조금 좀 큰 자국을 좀 내긴 냈는데요. 일봉상 전체로 일봉상 그림을 보면은 아직까지 이런 건 가벼운 조정에 불과한 거고 그렇다. 아직까지는 특별히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어젯밤에 등장한 이 음봉이 앞으로 이제 하방 진입을 하는데 어떤 그 기준의 봉으로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어젯밤 하락 자체의 의미는 별로 의미는 없다. 나스닥이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얘만 특별히 좀 많이 빠진 거다. 2% 빠졌지만 그래서 급락을 했지만 급락은 급락이 아니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강조 말씀드리다시피 미국 증시는 상승세가 워낙 상승세가 워낙 강해요. 워낙 강력한 추세적인 상승장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강조 말씀드리는 게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검증. 이게 왜 검증을 해야 되냐면요. 왜 저 위에 저항을 자꾸 검증을 해야 된다. 자꾸 위에 저항이 누적되는 걸 확인을 하고 여기를 못 넘는다라는 걸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 말씀을 드리냐면요. 증시는 확률 게임이란 말이죠. 그죠? 투자는 확률 게임이에요. 그 누구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버냉키도, 바이든도, 파워르장도, 저도, 워렌 버핏도 누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오를지 내릴지, 고점이 어딜지 저점이 어딜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바닥이고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이 투자에서 중요한 거는 확인입니다. 확인과 검증 절차예요. 예를 들어 어딘가 이제
그 어딘가 이제 그 못 넘어간다. 어딘가 이제 그 고점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투자자들 간의 합의와 그런 검증이 필요한 겁니다. 한 번 올랐는데 여기를 못 넘었어요. 그렇지만 이건 한 번입니다. 한 번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치는 거죠. 그러나 이 자리를 투자자들이 여러 번 확인해요. 두 번 확인했어요. 두 번 확인했는데 못 넘었어요. 그렇다면 이 자리는 무거운 저항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한 번 더 검증을 한 겁니다. 확률 게임에서 두 번을 검증했는데 여기를 못 넘어가면은 좀 의미가 있는 거겠죠. 뭐 근데 예를 들어 여기서 한 번 더 못 넘었다. 뭐 그래서 3중 고점형이 만들어졌다. 그렇다면은 세 번을 검증한 거고 세 번 검증했는데도 못 넘으면은 이건 굉장히 무거운 저항인 것이 확인이 된 거죠. 또 그리고 투자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야, 우리 세 번씩이나 이 자리를 못 넘었는데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우리 아래쪽으로 가보자 라는 어떤 그런 합의, 어떤 그런 게 이루어졌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그 증시를 해석할 때 이런 검증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그리고 어떤 이런 합의, 어떤 그 투자자들이 이런 가격에 대해서 어떤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뭐 쌍고점이니 다중고점형이니 쌍바닥이니 다중바닥형이니 이런 여러 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패턴들이 자연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시장을 보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 증시는 굉장히 추세가 강하다고요. 이게 한 번의 하락 추세로 전환시키고 한 번에 시장이 꺾여버리기에는 이게 인정을 못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저도 지금 이게 한 번만에 꺾인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관점처럼 여러 번 위쪽을 못 넘는, 여러 번 저항을 못 넘는 그런 검증 과정을 통해서 투자자들 간에 야, 여기는 고점이 맞아 라는 그런 합의가 거쳐져야 이게 비로소 하락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젯밤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검증 과정이 등장할 줄 알았는데 검증이 아니고 시원한 하락이 나와버렸습니다. 나스닥에서. 지금 시원한 하락이 나스닥이 나와버리면은 강력한 추세장에서, 강력한 추세적인 상승장에서 이 시원한 하락장이 나와버리면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오히려 어떤 대기 매수세를 자극시키는 그런 역할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젯밤 나스닥은 급락을 하면서, 물론 급락은 아닙니다만은 지난번 상승률에 비하면 급락은 아닌데 어쨌든 2% 빠졌으니까 급락이긴 한데, 이 급락을 하면서 지난번에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좀 어느 정도 많이 소화해버린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앞으로 더욱더 세차게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하방으로 진입을 하고 그러고 싶으면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상승이 끝이라는 검증 과정을 피곤하지만 많이 거쳐줘야 이제 그만 올라가자라는 합의가 형성이 될 수 있고, 그래야 이제 시장이 꺾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어젯밤에 하락은 이건 합의 이런 게 아니죠. 이건 어젯밤에 그냥 시원하게 하락을 한 겁니다. 나스닥의 입장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원한 하락은 오히려 단기 급등 피로감을 소화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더 시장이 급하게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근데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이 음봉은 어떤 우리가 하방 진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준이 되는 봉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다음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할 때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다고요. 반등시 매도 전략, 신고가인데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없죠. 그죠? 이렇게 어딘가 저항 덩어리가 확인이 돼야 다음번에 이 정도쯤 올라왔으면 여기서 못 오르겠지 하고 우리가 이제 한 숟가락씩 뭐 하방을 진입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어쨌든 어젯밤에는 그런 저항을 어딘가에 확인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이건 30분 봉인데요. 제가 즐겨서 보는 30분 봉인데, 이런 30분 봉을 봐도 제가 말씀드렸던 방금 전에 그런 검증을 하는 그런 패턴이 잘 드러나긴 하죠. 그죠? 여기 어딘가에 저항이 있어라는 걸 한 번 확인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어요. 물론 고점은 살짝 높였지만 결과적으로 이 자리에 못 넘었습니다. 두 번 확인했고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확인을 했어요. 야, 한 번 그래도 더 확인해보자 했는데 이 부근에도 못 올라왔죠. 그러니까 3중 고점형이 완성이 된 거고, 3중 고점형 만들면서 어떻게 됐다? 지난번에 중요한 어떤 지지선을 훼손하니까 그때부터 시장이 아래쪽으로 꼬꾸라졌다. 이런 분봉에서도, 일봉에서도, 또 그리고 주봉에서도, 월봉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향 전환을 위한 검증 과정과 서로 간의 합의 과정은 언제나 충실하게 잘 이행이 됩니다. 그러나 물론 이런 이야기도 확률적인 것에 불과하긴 합니다. 한 번에 꺾이지 말란 법도 없어요, 사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든 말씀드렸다시피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어쨌든 반드시 막 이걸 지금 뭐 제가 했던 이런 이야기를 막 외워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언제나 유연하게.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투자가.
어느 정도 좀 기본적인 원칙 같은 건 있긴 있지만 또 세부적인 내용은 또 그때마다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시장에 적용되는 게 그죠? 그때마다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이 투자 네, 그래서 투자가 어려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투자에 익숙해지려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투자가 좀 어렵고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하여튼 뭐 요까지 일단 좀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 증시 기술적인 이야기는 좀 해봤고요. 애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애플 지금 잠깐 보시면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 했다가 다시 되돌렸어요. 그래서 일단 어제 상승을 살짝 되돌리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일단 상승 중 눌림에 불과한데요. 만약에 이제 이게 오늘 밤에도 빠져버리면은 오늘 밤에도 음봉이 나오고 이렇게 미국 증시가 빠져버리면은 애플은 이 언제였죠 이게? 네, 이날이었죠. 7월 19일 날 급등했던 게 오버슈팅으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오늘 밤에도 빠져버리면요. 하여튼 돌파한착했던 라인을 다시 붕괴시켰기 때문에 이거 쌍고점 가능성 정도는 살짝 등장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정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변동성 지수들은 뭐 보시다시피 어젯밤에 살짝 살아나야 될 자리에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다중바닥형 가능성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어떤 지지력을 검증하는 그런 과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 동안 어떤 지지력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이 보시면 지난 몇 번간 합의를 거친 겁니다. 한 번 합의했고요. 두 번 합의했고 세 번씩이나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위쪽으로 올라오는 게 좀 자연스러운 상황이 됐겠죠. 그래서 시장의 빅스 지수 자체가 일단은 이제 조금 좀 이 상승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아직은 박스권입니다. 그죠? 아직 빅스 지수는 이렇게 박스권인데 방향 전환의 가능성 일단 하방은 확인했다. 그죠? 그러면 일단 이제 위쪽으로 고점이 어딘지 확인하러 갈 차례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뭐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죠. 뭐 하여튼 금융주들 강한 모습들 보이고 있고 어제도 뭐 제가 알기로 지역은행들 좋은 모습들 보였죠. 그죠? 지역은행들 위기도 워낙 시장 분위기가 좋으니까 좀 묻혀가고 있는 그런 아무 일 없이 그냥 잘 지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금융주들 잘 나가고 있어서 시장은 계속해서 어떤 하방 경직성 같은 걸 좀 보이고 있고 분위기는 여전히 좋고요. 어젠 단지 그저 기술적으로 워낙 급등을 했던 나스닥이 좀 빠진 것일 뿐입니다. 그죠? 이 정도로 가볍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나머지 이슈들 좀 살펴보고 달러와 채권 이런 쪽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사실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사실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긴 좀 그럴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은 그냥 기술적인 요인, 투기적인 요인에 의해서 굉장히 크게 매일매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해드리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제 지표들은 좀 볼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그죠? 일단은 하나씩 시간 순서대로 좀 보자면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번에 막 26만, 27만 이렇게 막 넘어가면서 미국 고용시장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제가 살짝 전했었는데 그런 우려가 또 씻겨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고용시장은 여전히 튼튼하다라는 증거가 다시 한번 이런 지표로 나온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용시장 튼튼하다라는 거 확인을 했고요. 근데 지금 아무리 고용시장이 튼튼하다라고 해도 예전과 같이 긴축 우려가 자극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죠? 어차피 이번이 금리 인상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지금 정설이고 지난주에 물가 지표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용 지표가 조금 좋게 나온다라고 해서 긴축 우려가 확 생겨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이런 건 고용 시장이 튼튼하구나 라고까지만 해석을 해야지 여기서 긴축 우려까지 연결시키는 건 지금은 좀 무리인 상황입니다. 이런 지표가 있었다 체크하고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표들 이런 거 발표가 됐는데 좀 혼조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일부 지표들은 굉장히 안 좋고 일부 지표들은 그래도 좀 좋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는데 확실히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제조업은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죠? 제조업은 뭔가 좀 둔화가 많이 되어 있고 아직 회복이 좀 안 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대략적으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의 영역이고 이 마이너스 폭이 자꾸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자주 나타나고 있다. 확인을 좀 해봤고요. 미국 경기 선행 지표 이런 거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안 좋습니다. 사실 요즘 주식시장은 특히나 주식시장은 이제 경기 침체 없다라는 쪽으로 이제 그렇게
투자자들의 생각이 모아져 가고 있는데, 사실 이런 지표들을 보면 경기 선행 지표 이런 것들은 안 좋아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사실 지금 시장의 기대감이, 시장의 어떤 연착륙 혹은 경기 침체 없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너무 앞서 나가는 그런 순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지표들은 여전히 어떤 회복이 좀 잘 안 되고 있긴 하거든요. 이런 점들 우리가 좀 투자하면서 좀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죠. 지금 당장은요. 그렇지만 모아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나중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단 전반적인 흐름은 알고 가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물가지표 발표됐는데 예상치보단 좀 낮네요. 그죠? 예상치보단 좀 낮은데 지난번 값이 3.2였는데 지난번 값보다 높아졌다. 3.3이다. 3.2였는데 3.3이 나왔다라는 거 정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플레가 일본도 조금 그죠? 네. 일본도 인플레가 좀 꿈틀꿈틀하고 있죠. 이런 걸 보면 아직 인플레와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물가 지표들이 낮아지는 건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을 했는데 어젯밤 어제가 아니라 한 이틀 전쯤인가 발표된 유로존 물가 지표는 여전히 높고요. 일본 물가 지표도 여전히 좀 잘 잡히지는 않고 있다. 조금 꿈틀꿈틀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미국은 물가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물론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코어 물가는 굉장히 높다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좀 살펴봤고요. 하나 좀 더 볼 게 있다면 이겁니다. 어제 버냉키가 7월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발표도 중요하지만 버냉키의 발언 정도라면 시장에 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정도면 사실 시장이 굉장히 좋은 재료를 던져준 겁니다. 이거면 굉장히 큰 호재를 던져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나왔든 간에 버냉키의 한마디면 굉장히 좀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호재입니다. 그죠? 근데 호재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은 IT 빅테크 나스닥은 흘러내렸다라는 것도 재밌는 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충분히 지금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때죠. 그죠? 물가 지표들이 조금씩 물론 코어 물가는 그대로입니다만은 그래도 금리 인상 자체는 끝났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 게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관점이죠. 이것 때문에 지금 증시가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는 더 안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금리 인상 마지막이라 하니까요. 금리가 더 안 올라간다라면은 최소한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서 막 기업들과 은행들이 무너지는 금융위기, 경기 침체 가능성은 좀 낮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보면서 연착륙 기대, 경기 회복 기대 이러면서 지금 미국 증시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금리 인상 마지막이 될 가능성과 어떤 경기 침체 없어질 가능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면서 지금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 점들이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이 돼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좋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오히려 급락을 했죠. 이런 발언 했으면 사실 나스닥이 크게 올라야 되는 게 맞다고요. 그죠? 어차피 그죠 유동성에 크게 반응하는 건 IT 빅테크잖아요. 나스닥하고. 근데 이런 발언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급락했다라는 거는 좀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 계속해서 확인을 하는 게 IT 빅테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하락하는 모습들을 이제 한 번씩 보고 있고 이렇게 좋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이런 발언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치솟고 이런 발언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치솟는 일들이 한 번씩 나타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해석을 하자면 이런 움직임 말씀드렸다시피 투기적인 움직임들입니다. 그죠? 저런 발언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오르는 게 별로 설명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투기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맞긴 맞죠. 그죠? 결과적으로 지난주에 너무 급락했던 거에 대한 움직임을 되돌리고 있는 게 이번 주예요. 그래서 그래서 금리도 올랐고 달러도 올랐다라는 겁니다. 어제 딱히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오를 만한 그런 재료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오히려 버냉키 연설 이런 거면은 달러와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달러와 금리는 올랐다. 그래서 좀 독특한 현상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투기적인 요인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지난주에 워낙 이례적인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좀 잠깐 보자면은
금리는 이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큰 박스권입니다. 큰 박스권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빠져도 조금 올라도 그렇게 대세에는 뭐 큰 영향이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여기 어딘가에서 버텼었죠. 여기 어딘가 보시면 여기 어딘가 딱 보면 그 지지선이죠. 지금 지지선 부근에서 반등을 한번 한 거고요. 일단 뭐 박스권입니다. 뭐 계속 올라갈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여기 어딘가도 또 저항이긴 하고요. 대략적으로 여기 어딘가가 저항이긴 하고 위에도 저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양봉이 나온 걸로 봐서는 이렇게 좁은 박스권 안에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추가로 더 빠지진 않겠다. 단기적으로는 일단 조금 올라와 보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을 보시면 지난 5거래일 동안 지지력을 검증했지 않습니까? 5거래일 동안 막 확인을 했어요. 5거래일 동안 검증을 했고 이제 합의를 한 겁니다. 야, 더 이상 5거래일 동안 이렇게 싸워봤는데 검증을 했는데 안 빠진다. 그럼 위로 가자.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해서 위로 올라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위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거를 탐구해 볼 차례인 거죠. 금리는요.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은 조금 안 좋을 수 있겠죠. 그죠? 논리적으로 봤을 때요. 금리 달러도 크게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달러는 뭐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위쪽에 지난번 붕괴시켰던 저항을 검증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서야 지난번 저항에 바싹 다가섰기 때문이죠. 이 정도 다가서야 그래도 이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다. 지난번에 이 급락했던 거를 검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서야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여기서 검증 과정을 거쳤죠. 야, 이거 우리 하락을 검증해 보자 했는데 더 이상 아래쪽으로 안 빠졌어요. 그죠? 3거래일 동안, 4거래일 동안 확인했는데 안 빠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그만하자. 그럼 위로 올라와 보자라고 했고 그 전에 요날 7월 19일 날 위로 올라오자고 일단 마음을 먹었고 그러니까 이제 어제는 상승이 자연스러운 날이었죠. 그래서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지난번에 붕괴시켰던 이런 저항들에 대한 테스트가 시작이 된 거고 지난번에 급락이 언더슈팅이 아니었는지 검증이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된 겁니다. 이런 점들은 오늘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겠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독일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보시다시피 올랐다고요. 이게 전형적인 하락장의 모습이냐고요. 아니죠, 그죠? 어제는 나스닥만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 독일 증시는 보시면 전일 등장했던 음봉을 완전히 또 극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더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겁니다. 물론 추가로 더 올라간다라고 해도 전고점이라든가 이런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구간일 수 있다, 그죠? 반등시 매도 전략 충분히 해볼 수 있다. 왜냐? 지난번에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켰었기 때문에 올라갈 때 힘이 좀 빠졌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 전략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내용들 좀 봤고요. 추가적으로 좀 몇 가지 데이터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금리가 높으니까 지금 어쨌든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라는 거다. 금리가 왜 높냐? 금리가 높다라는 증거가 뭐냐? 봐라,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너무나 많이 돼 있지 않냐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장단기 금리 차가 그렇게 높고 그렇게 금리 부담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러면 실제적으로 경제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기업이든 개인들이든 이제 금리가 비싸기 때문에 필요한 돈을 대출을 못 받아 쓰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어떤 유동성이 유동성이 구축된다, 혹은 신용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보시면은 기업들의 대출 요구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왜 기업들이 대출을 안 받으려 그러겠어요? 금리가 높으니까,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다. 거의 어떤 지난번 침체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기업들의 어떤 대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와 있다. 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지표들이 보여주는 거는 돈이 필요한 주체들이 돈을 제대로 못 구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또 이제 어떻게 되냐? 연체율 같은 게 증가할 수 있고, 연체율이 증가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연쇄 부도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위기로 충분히 세상이 위기로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점을 저는 어떤 투자 아이디어로 갖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금리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돈을 못 구하는 경제 주체들이 슬슬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은행들도 요즘 좀 힘들어하고 있죠. 그죠? 지난번에 지역은행들 망한 것도 결과적으로 금리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몇몇 은행들이 망한 거고요. 그래서 뭐 은행 대출도 뭐 향후 몇 개월 안에 많이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어쨌든 크레딧이 타이트해지고 있다. 신용 상황이 좀 타이트해지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지표들입니다. 몇 달 전에도 보여드리긴 했었었는데요. 대출 담당자들의 어떤 대출 의향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막상 시중에서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돈을 잘 못 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좀 드려봤고요. 한 가지 좀 더 보자면은 뭐 이런 것들 좀 보여드리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표라고 해서 어젯밤에 발표된 그 지표 있죠. 예. 그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이 특정선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경기 침체가 왔었다라는 그런 오랜 사례들을 좀 우리가 이렇게 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번에 사실 얼마 전에도 지금 이 지표가 중요했던 라인을 붕괴시키면서 굉장히 많이 좀 내려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런 지표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면은 마냥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그냥 좋게만 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미래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굉장히 좀 많이 좀 나타나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상황이 그 지표들이 굉장히 다이버전스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사실 매크로를 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매크로적인 그런 분석이 좀 잘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지금 시장이 어렵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지표들도 혼란스럽고 그 와중에 뭐 달러나 금리나 주식 시장의 움직임들도 굉장히 투기적으로 변해가고 서로 막 디커플링 돼서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래저래 좀 대응이 좀 어려워진 게 맞긴 맞죠. 하여튼 근데 좀 시간을 좀 기다려 보면은 해결이 될 거다. 아직까지 뭐 중요한 라인 넘어간 거 특히 한국 증시 이런 거는 빠져야 될 자리에서 일단 빠지고 있으니까 버틸 수 있는 건 버티고 그죠. 버틸 수 없이 미국 증시처럼 막 그렇게 고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은 위험 관리하면서 시간 보내시고요. 일단 뭐 기다려 보면은 될 거다. 어쨌든 지금은 위쪽으로 크게 가거나 아래쪽으로 크게 가거나 할 수 있는 뭐 그런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대충 이렇게 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우리가 좀 쫙 다 봤고요. 뭐 특별한 거 없었죠, 그죠? 어젯밤에는 달러가 어젯밤에는 하여튼 어젯밤에 원자재들도 뭐 생각보다 좋은 모습들 보였죠. 원자재들도 보시면 굴이 오르고 유가도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어젯밤에 전형적인 어떤 그런 주식시장 하락장의 모습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걸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전형적인 주식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원자재들도 막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젯밤에는 IT 빅테크만 많이 빠진 거다. IT 빅테크의 영향이 많이 받는 지수일수록 낙폭이 컸다. 요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래저래 조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강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만 어쨌든 음봉이 나온 건 맞기 때문에 장대 음봉이 나온 건 맞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좀 움직임이 좀 거칠어질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그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좀 거칠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검증 과정을 거친다면 우리는 어떤 하방 진입의 기회를 그 사이에서 노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좀 드려봤습니다. 해외 증시는 좀 이제 다 본 것 같고요. 한국 증시는 이 전일 저점을 붕괴시키면서 뭐 시원하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강력한 매도세가 장 초반부터 등장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런 단기적인 하락세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계시면 돼요. 뭐 하셔야 될 분들은 어제 하거나 뭐 아니면 어제 했거나 아니면 이 위에서 했었으면 됐죠, 그죠? 지금 이제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그 개파락 출발은 이런 코스피처럼 이렇게 어떤 정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뭐 신고가 영역 이렇게 랠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파락 출발은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내고 대기 매수세를 더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아지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을 죽이는 건 오히려 갭상승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점도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음봉이 나오거나 하락을 해야 뭐 어떤 하락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 코스닥은 강하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코스피는 급락이 가능한 자리에서 잘 급락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다중바닥형 안점
그 다중 고점형 완성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죠? 쌍고점 혹은 3고점 완성했을 가능성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 베팅하면 되는 거고요.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추 다 본 것 같고요. 환율은 어떻습니까? 환율은 제가 그토록 이야기했던 1270원 돌파 한창 했으니까 이 지난번 5거래일 동안 어떤 하방 경직성 확인했고요. 일단 다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일단 위쪽으로 올라오겠다라고 일단 의지를 밝힌 거니까 달러 매수의 근거도 일단 생겼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면 되겠죠. 뭐 그래서 뭐 다른 거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고, 다만 이제 너무 단기적으로 이 급하게 올라온 감이 있기 때문에 5일선과 이격도 이런 것들 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70원에 대한 지지력 확인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이거는 70원에 대한 지지력은 확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75원에 있잖아요. 그죠? 이건 지금 저항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75원, 76원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여튼 70원 부근의 지지력을 분명히 확인할 것 같습니다. 그때 뭐 달러를 매수하실 분들은 그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그리고 코스피, 그죠? 코스피 보시면은 이거는 그 어제 342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 했는데 실패한 거죠. 그죠? 시작부터 강하게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난주에 코스피 이 구간에서 급등했기 때문에 여기는 지지력이 별로 없는 구간이에요. 빠지면 계속해서 급락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해드리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는 거 뭐 자연스럽죠. TSMC 등등, 어제 엔비디아 등등 반도체 지수들 뭐 급락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빠지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다만 아직까지는 박스권일 수 있습니다. 그죠? 이번에 여기 전저점 여기를 붕괴시켜야 이제 하락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쌍고점 혹은 다중고점형 완성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 전저점을 붕괴시켜야 이게 삼중고점형 완성이 된 거죠. 그죠?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와 있다 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지지선 부근이니까, 오늘 하락하니까 지지선 부근이니까 여기서 하방을 베팅하면 안 되겠죠. 그죠? 저항에서 하방 진입을 하는 거지 지지선에서 하방 진입을 하는 게 아니다. 하이닉스 이런 것도 3중 고점형 가능성 있죠. 그죠? 여기에 맞게 대응하면 될 겁니다. 에코프로 친구들은 강하니까 강하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